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물리치료사 허리디스크 극복기 세 번째입니다. 제가 어제 찍은 영상을 보니까 이제 좀 수술을 너무 권유하듯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수술을 많이 권유를 하고 싶진 않아요. 만약에 제 가족이 만약에 디스크가 이제 좀 심하게 탈출이 됐다고 하면은 저는 수술을 가능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미룰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저번에 MRI를 이제 찍었을 때 신경이 안 보이면은 신경이 끊어져서 보이면은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저는 재활치료로만 치료를 했다고 했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도수치료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수술은 이제 최후의 수단인데요. 왜 최후의 수단이냐면은, 영상 하나, 사진 하나 볼게요. 자, 이게 허리, 이제 척추뼈들이에요. 허리뼈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디스크를 보면은, 디스크가 여기, 요렇게랑 요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디스크가 이제, 요렇게 안쪽에 이제 회색으로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은 보통, 옆 이쪽에서 보통 튀어나오거나 이쪽에서 많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스크를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 이 뼈들을 이제 잘라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뼈를 이제 잘라내면은 이 뼈에 붙어있는 인대도 같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뼈를 잘라내면서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는 동안에 당연히 이렇게 이제 피부랑 근육들을 이제 다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척추뼈에 대한 안정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디스크가 생기게 된 원인을 뭐라고 그랬죠? 안정성 저하 때문에 이제 이제 이상한 이제 자세나 아니면 운동 패턴이 이제 생겨가지고 문제가 된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수술을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뼈를 잘라내고 거기에 붙어있는 인대와 근육이 없어지고 그리고 속에 있는 근육도 한번 이제 절개됐으니까 제 기능을 못할 거예요. 그럼 안정성이 저하되고 결국은 잘못 쓰던 자세 운동 패턴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잘못 쓰다 보면은 디스크의 재발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결국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은 다음에 터졌을 때는 재활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뼈, 인대랑 근육이 많이 일을 못하게 돼서 재활이 더 많이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또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수술하고 재발하고 수술하고 재발하다 보면은 더 이상 이제 디스크 수술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철심을 박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은 허리가 이제 철심이 박혀서 이제 못 움직이고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평생 허리가 아프고 못 움직이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건 스스로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진짜 조금만 잘 관리를 못해도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재활치료로만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재활치료로만 회복이 제일 좋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여유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시술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시술을 해도 효과가 없고 나는 여전히 이런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수술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응급 상황에서 수술하는 거는 예외로 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수술은 이제 모든 치료를 다 해보고 다 안 됐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제가 신경이 끊어져 보이는데 재활치료를 한 이유는요. MRI 사진을 이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있어요. 제 MRI예요. 자, 여기 위에 거 보면 건강한 디스크는 한 이쯤 이렇게 찍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있고요. 여기 밑에 거 제가 아픈 이제 디스크 여기를 이제 이렇게 찍었겠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딱 이 부분에서만 이제 찍은 거예요. 결국 이 단면에 이제 2D로 본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밑에 부분으로 찍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끊겨져 보이는 게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완전히 끊겨져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로 끊겨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찍어가지고 딱 막혀있는 그 부분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보이는 거지. 한 이쯤을 찍었으면은 이거는 또 신경이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완전히 하얗고 깨끗하게 이렇게 내려가 있는 사진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저희 몸은 3차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영상에서는 끊어져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신경이 어느 정도 연결이 잘 돼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클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가 영상으로 끊어져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는 내 몸의 이제 근력이나 감각을 이제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기준 중에서 하나가 근력이 70% 이상 차이가 나면은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 사진상 신경이 끊어져 보이더라도 근력이나 감각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도수 치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이제 의료계 종사자분들은 디스크 초기에는 도수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저희 한국에는 이제 추나나 카이로프틱 치료가 그때 유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다 꺾어버리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디스크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허리를 꺾어버리면은 디스크가 더 터지거나 더 밀려나 버리겠죠.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카이로프랙틱과 추나요법은 이제 재활 치료에 이제 엄청 큰 넓은 영역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재활 치료를 도치료를 할 때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해요. 처음에 이제 정보 수집 환자 이제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이 환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통증이 생겼는지, 아침에 아픈지 뭐 저녁에 아픈지,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픈지, 그리고 이 환자가 또 질병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그런 건 있진 않는지,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 어떤지, 직업을 통해서 뭐 앉아있는 일이 많은지, 서 있는 일이 많은지, 손을 많이 쓰는지, 다리를 많이 쓰는지, 이제 정보를 막 모아요. 그럼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환자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종아리랑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고 오신 분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육 불균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가설 설정을 제가 두 개를 해보면은 무릎하고 엉덩관절의 이제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종아리 근육을 이제 과하게 쓰면서 이제 종아리 근육하고 발바닥에 이제 있는 근막이 이제 자극이 돼서 이렇게 아팠을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종아리가 이제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체 평가를 이제 그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제 해봐야겠죠. 고관절이랑 무릎관절 안정성 평가는 뭐 한 다리 서기를 이제 해보면 돼요. 그래서 뭐 무릎이나 엉덩이가 많이 흔들리지 않는지 양측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경을 확인해 봐야겠죠. 신경은 이제 하지신경로를 따라서 한번 컨택을 해보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 그래서 하지신경을 이제 컨택을 눌러봤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신경이 이제 민감해서 그렇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역추적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추 허리 쪽이 이제 하지신경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쪽 부분도 디스크 검사라던가 신경 검사들을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신경 가동성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 디스크 검사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뭐 초기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 초기 디스크 치료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했더니 이제 종아리가 통증이 없어지거나 종아리 이제 근육이 좀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이 치료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계속 진행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초기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다시
위에부터 이제 가설 설정이라던가 정보 수집이라던가 위에부터 다시 가가지고 치료를 이제 다시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재활 치료 중에서 카이로프라틱이나 추네요법이 중요한가요?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할 때 이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특정한 이제 고정되어 있는 환자들한테 이제 쓰는 방법인데 그것도 솔직히 많이 쓰는 경우는 거의 저는 없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교정이 뭔가 이제 척추가 이제 휘어져서 굳어져 있는 경우는 보통 근육의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굳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근육의 안정성을 키우면서 그 부분을 이제 푸는 게 먼저지 그거를 교정으로 저는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치료사마다 이제 이렇게 치료 방법이나 스타일은 달라가지고 교정을 하면서 안정성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그걸 이제 섞으면서 하긴 하는데 저는 안정성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하는 편이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추나나 카이로프틱 뭐 꺾는 치료 방법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정보 수집, 가설 설정 그리고 이제 신체 평가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재활 치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도수 치료는 무조건 꺾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환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걸 이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디스크는 그래서 디스크는 MRI나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면은 또 정확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 증상에 맞춰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수 치료는 이제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디스크 환자분들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좋아요. 그렇다고 이제 급성기 환자 같은 경우도 원래 손상을 당하자마자 치료를 받는 게 좋긴 하지만 급성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치료받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당하는 손상이 더 크단 말이에요. 치료 효과보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이제 또 언제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해 볼게요.